그 순간 민수가 태호를 옥상 난간 쪽으로 밀어붙여요. 어디 한번 날아볼까? 민수가 비웃으며 말하죠. 태호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는 순간 간신히 난간을 붙잡아요. 살려줘. 제발. 태호가 절규해요. 1988년 서울 강북구 수유동. 좁은 연립주택 2층에서 쌍둥이 형제 김태준과 김태호가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순자 씨는 새벽 4시부터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며 두 아들을 키우고 있죠. 얘들아, 아침 차려놨으니까 빨리 먹어라. 순자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소리쳐요. 좁은 방에서 일어난 쌍둥이 형제는 겉모습은 똑같지만 성격은 정반대예요. 형 태주는 성격이 거칠고 주먹이 센 일진이지만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순한 양이 돼요. 엄마, 나 오늘 늦을 수도 있어. 태준이 밥을 급하게 먹으며 말해요. 또 싸우러 가는 거 아니지?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죠. 반면 동생 태호는 온순하고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으로 서울대 법대 진학을 꿈꾸며 매일 새벽까지 공부해요. 어머니,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올게요. 태호가 교복을 단정히 입으며 인사해요. 형, 오늘도 싸웠지? 손톱에 피 묻었어. 태호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너는 공부나 해. 형이 알아서 한다. 태준이 무뚝뚝하게 답하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순자 씨는 두 아들이 너무 다른 것이 걱정이지만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안도해요.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정의 일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태주는 동네에서 주먹 좀 쓴다고 소문이 났지만 집에서만큼은 효자예요. 태호는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우등생이죠. 엄마, 우리 태호 서울대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해요. 괜찮다.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 순자 씨가 씩씩하게 대답하지만 실은 마음이 무거워요. 시장 야채 장사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태호가 다니는 명문고 대성고등학교에 새로 전학 온 재벌 2세 박민수가 등장해요. 민수의 아버지는 대성건설 회장으로 학교 이사장과도 친분이 깊죠. 민수는 돈으로 친구들을 휘어잡으며 새로운 카스트를 만들어요. 야, 너희 오늘부터 내가 반장이야. 이에 있는 놈? 민수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선언해요. 아이들은 민수 아버지의 권력을 알고 있어서 아무도 반박하지 못해요. 담임교사 이경훈도 박민수 군이 적극적이니까 좋겠네요라며 비위를 맞춰요. 어느 날 태호가 민수의 숙제 대피를 거부하자 상황이 급변해요. 김태호, 너 여기서 누구 앞에서 거절하는 거야? 민수가 차갑게 말해요. 내 숙제도 할 시간이 부족해서.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죠. 시장 아줌마 아들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날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괴롭힘이에요. 교실에서의 따돌림, 화장실에서의 폭행, 돈 갈취까지. 민수 일당은 태호를 거지라고 부르며 매일 괴롭혀요. 야 거지야, 오늘 용돈 얼마 가져왔냐? 민수가 비웃으며 말해요. 하지만 태호는 어머니와 형에게 말할 수 없어요.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자신 때문에 가족이 더 힘들어질까 봐서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데 내가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어. 태호가 속으로 다짐해요. 집에 돌아온 태호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아요. 태호야, 밥 많이 먹어라. 키가 더 커야지. 순자 씨가 말하지만 태호는 입맛이 없어요. 네, 어머니. 잘 먹을게요. 태호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해요. 형 태주는 동생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해요. 얘, 너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지만 아니야, 형. 그냥 공부가 힘들어서 그래. 태호가 거짓말을 해요. 태호의 몸에 멍이 늘어나고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평소 180도 다른 성격의 쌍둥이지만 형 태준은 동생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눈치채죠. 야, 너 요즘 왜 그래? 밥도 안 먹고.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어요. 아니야, 그냥 공부 스트레스야. 태호가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하지 마. 형한테는 숨길 수 없어. 누가 너 건드렸지?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져요. 하지만 태호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아요. 형이 학교에 쳐들어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까 봐서죠. 형이 알면 분명히 학교에 와서 난리를 낼 거야. 그러면 나는 정말 끝이야. 태호의 내면 독백이 이어져요. 두 형제 사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겨요. 한편 학교에서는 민수의 괴롭힘이 더욱 심해져요. 교사들조차 재벌가 아들 앞에서는 눈을 감아요. 담임교사 이경훈도 승진을 위해 민수의 편을 들어요. 김태호,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려봐. 혼자만 있으면 안 되지. 이경훈이 오히려 태호를 탓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태호가 간신히 용기를 내어 말하지만 김태호, 내가 먼저 화합하려고 노력해야지. 박민수 군도 나름 배려하고 있잖니? 교사의 차가운 반응만 돌아와요. 민수 일당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요. 야, 김태호, 너 진짜 꼴 보기 싫다. 우리 학교에서 썩 꺼져. 민수의 친구 강철수가 태호의 가슴팍을 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죠. 화장실에서의 폭행은 일상이 되어버려요. 오늘은 몇 대나 맞고 싶냐? 민수가 비웃으며 물어요. 태호는 그저 참을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어머니와 형 때문에라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하죠. 집에 돌아온 태호의 모습은 날마다 초라해져요. 태호야, 너 혹시 아픈 데 없냐?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지만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태호가 애써 웃으며 대답해요. 태호의 상태가 더욱 악화돼요. 민수 일당은 이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매일 10,000원씩, 일주일에 50,000원을 가져와라. 야, 거지야, 내일까지 10,000원 가져와. 못 가져오면 죽는 줄 알아. 민수가 협박해요. 태호는 어머니의 야채 장사 돈을 조금씩 훔치기 시작해요. 새벽에 어머니가 일 나가고 나면 서랍에서 돈을 꺼내죠.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힘들어질까봐. 죄책감에 시달리는 태호의 내면 독백이 이어져요. 어머니 순자 씨가 돈이 없어진 것을 눈치채요. 이상하네. 분명히 10만 원이 있었는데. 순자 씨가 서랍을 뒤지며 중얼거려요. 어머니, 제가 학용품 사느라고 조금 썼어요. 태호가 거짓말을 하며 고개를 숙여요. 형 태주는 동생의 이상한 행동을 계속 의심해요. 야, 너 요즘 진짜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지? 태준이 다그치듯 물어요. 형,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태호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해요. 어느 날 태주는 동생을 미행해 학교 앞까지 가요. 담벼락 뒤에 숨어서 태호의 모습을 지켜보죠. 형, 왜 여기까지 왔어? 태호가 놀라며 돌아서요. 너 정말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잖아. 태준이 추궁하죠. 아무것도 안 숨기고 있어. 그냥 공부가 힘들어서 그래. 바로 그때 민수 일당이 나타나 태호를 끌고 가요. 야, 김태호, 빨리 와. 오늘 할 일이 많아. 민수가 태호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요. 태주는 멀리서 이 장면을 목격하지만 태호가 친구들과 가는 것으로 오해해요.
태호도 친구들이 있구나.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태준이 속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날 밤 태호가 집에 돌아온 모습은 처참해요. 옷은 찢어져 있고 얼굴에는 새로운 멍이 들어 있어요. 태호야, 너 어디서 넘어졌냐? 순자 씨가 깜짝 놀라며 물어보죠.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어머니. 태호가 또다시 거짓말을 해요. 어느 목요일 오후 민수 일당의 괴롭힘이 절정에 달해요. 태호가 돈을 가져오지 못하자 이들은 태호를 학교 옥상으로 끌고 가죠. 김태호,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우리 말 안 들을 거면. 민수가 위협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태호가 무릎을 꿇고 빌어요. 하지만 민수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만 떠올라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시간이야. 민수가 차갑게 말해요. 그 순간 민수가 태호를 옥상 난간 쪽으로 밀어붙여요. 어디 한번 날아볼까? 민수가 비웃으며 말하죠. 태호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는 순간 간신히 난간을 붙잡아요. 살려줘. 제발. 태호가 절규해요. 하지만 민수는 태호의 손을 밟아요. 거지는 거지답게 사라져야지. 민수의 발이 태호의 손가락을 짓눌러요. 아, 태호의 절규와 함께 5층 높이에서 추락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태호의 몸이 땅에 떨어져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태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즉시 수술해야 해요. 의사가 급하게 말해요. 태호는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의사는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로 생명이 위험하다고 진단해요. 병원에 달려온 순자 씨는 오열하며 병실 바닥에 쓰러져요. 우리 태호가 순자 씨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어요. 간호사들이 순자 씨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혀요. 형 태주는 처음으로 동생 앞에서 눈물을 흘려요. 태호야, 형이 미안해. 형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태준의 목소리가 떨려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태호의 모습은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어요. 학교에서는 자살이라고 하던데요. 경찰이 가족들에게 말해요. 자살이요? 우리 태호가 왜 자살을? 순자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요. 하지만 학교 측은 이미 사건을 자살로 처리하려고 해요. 태호의 병실에서 우연히 민수 일당의 대화를 엿듣게 된 태준. 화장실에서 나오던 태준이 복도 모퉁이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요. 어차피 자살로 처리될 거야. 우리 아버지가 학교랑 다 정리했어. 민수가 태연하게 말해요. 그래도 좀 무섭지 않냐? 진짜 떨어뜨릴 줄은 몰랐는데. 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죠. 뭐가 무서워? 어차피 거지 하나 없어진 거 아니야. 민수가 비웃으며 대답해요. 태주는 분노로 온몸이 떨려요. 태주는 분노를 참고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해요. 집에 돌아와 태호의 교복과 가방을 뒤져 괴롭힘의 증거들을 찾아내죠. 찢어진 교과서, 협박 쪽지, 멍든 몸 사진들이 나와요. 이 새끼들이 내 동생을. 태준의 주먹이 불끈 쥐어져요. 어머니와의 대화가 이어져요. 엄마, 태호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어요. 모르겠다. 우리 태호가 왜? 순자 씨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해요. 엄마, 태호는 자살한 게 아니야. 누군가 우리 태호를 죽이려고 했어. 태준이 찾아낸 증거들을 순자 씨에게 보여주자 순자 씨는 충격에 빠져요. 이게 뭐냐? 순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협박 쪽지를 들어요. 우리 태호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순자 씨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려요. 태주는 복수를 계획해요. 하지만 단순한 폭력이 아닌 그들이 태호에게 했던 것처럼
철저하고 치밀한 복수를 꿈꿔요. 내가 직접 들어가서 다 박살내주겠어. 태호야, 형이 복수해줄게. 태준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려요. 그날 밤 태준은 태호의 병상 옆에서 다짐해요. 태호야, 형이 복수해줄게. 반드시. 태준이 태호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여요.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적막한 병실에 울려 퍼져요. 다음 날부터 태준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태호의 일정표를 외우고 학교 구조를 파악하고 민수 일당의 동선을 조사해요. 이제 게임을 시작해보자. 태준이 차갑게 웃으며 중얼거려요. 태준은 태호로 변장하고 대성고등학교에 등교해요. 태호의 교복을 입고 안경을 쓴 태준의 모습은 완벽하게 태호와 똑같아요. 하지만 평소 조용했던 태호와 달리 태준 버전의 태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첫 번째 표적은 담임교사 이경훈이에요. 선생님, 제가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태준이 차갑게 물어요. 태호야, 너 많이 달라졌구나. 이경훈이 당황하며 말해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거든요. 태준은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꺼내요. 이경훈이 민수 아버지로부터 촌지를 받는 장면이 담긴 테이프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태준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물어요. 이경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요. 이건 어디서? 이제 선생님도 알겠죠? 제가 왜 죽을 뻔했는지 말이에요. 점심시간 태준은 민수 일당을 옥상으로 유인해요. 야, 김태호, 넌 죽었어야 했는데. 민수가 위협하지만 누가 죽었다고? 태준이 웃으며 민수의 목덜미를 잡아요. 민수가 놀라며 뒤로 물러서죠. 너희들이 내 동생한테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태준의 목소리가 살기로 가득해요. 동생? 뭔 소리야? 민수가 당황하며 물어요. 김태호는 내 쌍둥이 동생이야. 그리고 나는 김태준이다. 태준은 민수를 난간에 매달고 태호가 겪었던 공포를 그대로 체험시켜요. 어때? 무서우냐? 내 동생도 이런 기분이었을 거야. 태준이 민수의 발목을 잡고 흔들어요. 살려줘. 제발. 민수가 울면서 빌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태준은 진짜 살인자가 되지는 않아요. 민수를 끌어올리며 말해요. 이제 너희가 한 짓을 세상에 다 알릴 거야. 너희 아버지 돈으로도 막을 수 없게. 태준이 미리 준비한 녹음기와 카메라를 보여줘요. 강철수와 다른 일당들도 모두 공포에 떨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강철수가 무릎을 꿇고 빌어요. 용서? 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태준의 눈에서 차가운 눈물이 흘러요. 이제 게임은 끝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고 언론에도 알릴 거야. 너희가 한 짓을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거다. 태준이 선언하며 옥상을 떠나요. 태호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아요. 한 달 만에 눈을 뜬 태호는 비록 다리에 장애가 남았지만 생명은 건졌어요. 형이야? 태호가 가늘게 속삭여요. 그래, 태호야. 형이 여기 있어. 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태호의 손을 잡아요. 민수와 일당들은 모두 처벌받았어. 태준이 수집한 증거들과 목격자 증언으로 진실이 밝혀지고 재벌 아버지의 권력도 언론과 시민들의 분노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학교 폭력으로 학생 살해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 일면을 장식해요. 담임교사 이경훈도 해임되고 학교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요.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공식 사과해요. 학교폭력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상담교사가 증원돼요. 3달 후 태호가 휠체어를 타고도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하자 태준이 말해요.
이제 형이 공부할게. 너 대신 형이 대학 가서 판사 될 거야. 형? 정말? 태호가 놀라며 물어요. 응. 태호야, 이제 형이 너를 지켜줄게. 평생. 어머니 순자 씨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요. 우리 아들들. 정말 대견하다. 순자 씨가 두 아들을 끌어안으며 말해요. 가난하지만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가족의 끈끈함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어요. 태주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 태호가 태준에게 수학을 가르쳐 줘요. 야, 너 설명 잘하네? 태준이 웃으며 대답해요. 이제 두 형제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민수는 소년원에서 5년을 보내게 돼요. 강철수와 다른 일당들도 각각 처벌을 받아요. 하지만 태주는 복수가 끝난 뒤에도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대신 정의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죠. 10년 후 판사가 된 태준과 사회복지사가 된 태호는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해요. 태호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피해 학생들을 도와요. 그들의 싸움은 개인적 복수를 넘어 사회를 바꾸는 일이 됐어요. 형, 우리 잘했지? 태호가 재단 사무실에서 웃으며 물어요. 응, 태호야. 우리 정말 잘했어. 태준이 대답하며 동생의 어깨를 토닥여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구하는 영웅이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